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어서 제가 이제 유학과 유교, 유학 강좌를 쭉 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테마별로. 제일 쉬운 건 이니에지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지난번에는, 정치하고 유학에 대해서, 궁궐을 기준으로 삼아서, 왜냐면은 유학을 펼친 공간이 한양이고, 한양에 있는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궁궐들을 가지고 유학 사상을 이렇게 봤고요. 이제 유학과 유교의 큰 테마로 학문과 종교죠. 결국은 유교가 종교인데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유학과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우리가 하도 귀에 들었던 예입니다. 예법. 그러면 이 예와 예법을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규정했는지 좀 그 개념을 좀 그들이 정했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예가 어떤 형태로 표현됐는지 알면서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형태로 지금 남아있는지를 보면서 서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유학과 유교에서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입니다. 그러면은 이니예지 할 때 예자를 제가 이제 소전체에서 보여드린 게 있어요. 그때 다시 갖고 왔는데, 다시 갖고 온 거는 뭐냐면은 얘는 사람인과 집과 책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집에 모여 진리를 탐구하는 의미다. 이게 제가 작업하면서 잘못 넣네요. 이건 잘못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얘는 보일시자입니다. 보일시. 하늘에서 요거 두 개는 거는 윗상자거든요. 윗상자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은 세 개뿐이 없어요. 별빛, 햇빛, 달빛. 그래갖고 얘는 나오는데 요게 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릇에 남겨서 풍요로움을 가지고 요거만 하면은 콩두자도 되지만 제기두자도 됩니다. 요렇게 없애면은 그러면은 제사를 올리는 거죠. 풍요로움 예를 그런 의미를 예는 담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붙이면서 엉뚱한 거를 붙였어요. 딴 생각을 한 것 같아 지금. 요건 빼시고요. 요거의 설명은 그러니까 결국은 풍요롭게 산다는 거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별을 보거나 자연에 이렇게 물론 자연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것보다 큰 틀에서 자연의 지금 영향을 받죠. 하지만은 옛날에 이런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매일같이 자연에 관계되면서 살는 거죠. 시계를 보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해 떨어지면 집에 가는 거고, 그런 거를 계절별로 그거를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한자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풍요롭다는 거는 자연에 의해서 풍요로움이 결정되는 거지, 물론 이제 인간이 노력을 하지만 절대적인 말하자면은 그 풍요로움을 뭐라고 그러죠? 빈다고 그래, 기원한다라고 해야 되죠. 기원. 예의 글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이거를 정의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전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은 나라를 개국하고 나서 정도전에 의해서 조선 경국전을 만듭니다. 그 조선 경국전에 예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예를 제가 정의한 게 아니에요. 조선 경국전입니다. 예는 뭐냐? 질서 이렇게. 예는 질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질서는 뭐냐면은 지금 2023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은 헌법이 있죠. 헌법 밑에는 다양한 규칙, 규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공동체에서는 그냥 그런 규칙을 인간이 만들어냄으로써 그 사회, 그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선시대에는 예라는 게 질서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떤 면에서 헌법과 같은 거죠.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재향이 있어요. 이제 올리는 거예요. 향을 피는데 사시로, 사시하면은 추나 추동입니다.
추나추동으로 제사를 지내요 신명을 즐겁게 하는 것. 여기서 이 신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명은 한자로 이때 이제 정신 신자를 쓰는데 서양에서는 신 나오면은 가드에 해당돼요. 그렇지만 동북아에서는 신 하면은 가드로 해석하면은 해석에 많은 오류가 있어요. 제가 하는 거는 heaven 아니면은 스피리트입니다. 네, 하늘천 아니면 정신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은 신명이라고 그러면 하늘이라는 어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을 갖고 왔지 가드라는 개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 그러니까 정신, heaven 이거를 즐겁게 하는 것이 왜? 이런 어떤 사시, 계절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를 제사를 통해서 보답한다는 거죠. 그걸 제향이라고 그래요. 이제 말은 어렵지만. 그 다음에 연향이에요. 연향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간단히. 이 향자를 보면 먹을 시자가 있어요. 고향에서 먹는 겁니다. 네, 한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잔치하는 데 가야 먹거리가 있죠. 이런 말도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이런 말도 있고 잔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이유는 연향을 하는 이유는 화목하고 친하게 되는 것이. 제가 규정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조선 경국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보예요. 보물을 부착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보, 믿음, 정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헤어진 남자가 저기 나중에 만나자 그래서 뭐 어떤 물건이 있으면 반을 쫙 잘라서 뭐 나중에 뭐 맞춰봐라 이런 것도 뭐 설화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는 누구의 그걸 해서 그러면 나 지금처럼 DNA 검사를 안 할 때는 그걸로 어떤 그런 거를 했죠. 그다음에 경연이에요. 경자는 경사로운 거예요. 하는데 이 경연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이제 한자와 한글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한자를 안 써놓으면 경연 그러면은 왕과 임금이 말하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화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한자를 써놓으면 뭐냐면은 경사스러운 것을 베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임금의 덕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며 임금의 덕을이에요. 지배자가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발전시키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집권자, 봉건사회.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봉건사회니까 어쨌든 왕이 중앙 그런 집권적 이렇게 나오죠. 학술적으로. 근데 거기에서도 뭐냐면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할 때 경연을 합니다. 시호, 묘호 이런 거 있죠. 호를 주는 거는 신하의 선악을 구분하여 권력, 장려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 행동은.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줘야 돼 하고 징계를 묘한 거예요. 그죠? 권려와 징계. 그러니까 장려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벌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표는요. 절개와 의리를 장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있죠. 연령문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를 줘요. 그래서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음주는 뭐예요? 우리가 이거죠. 향자만 빼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얘기하죠.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이면 음주, 가무. 그게 이제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음주니까 이 향음주는 서로 우리 모이면 한국 사람들만의 어떤 문화가 있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마시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언짢은 것도 있지만 그게 하나의 문화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끝나고 나면은 향음주를 잘 하죠.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뒷담화도 깔 수 있는 거고 말하자면 뒷거래도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그거는 모든 문화는 나쁘게 쓰면은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좋게 사용하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절과 겸손을 가지치는 거예요. 그냥 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음주할 때, 그래서 옛날에는 술 마실 때 아버지한테 배우라는 말을 가끔 했었던 이유가 술 마시면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향음주를 통해서 뭐예요? 그냥 놀자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절과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육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맨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제목들은 좀 어렵죠.
어려워서 좀 공부를 좀 서로 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예라는 거는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시, 자연이죠. 자연, 화목, 이건 인간, 왕, 신하, 그 다음에 절개, 예? 음주, 이게 다 들어가요. 제일 우리가 많이 입에 있는 게 관혼상제예요. 관혼상제는 뭐냐면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면 우리 관례가 있는데, 어른이 되면은 관례를 없어진 지 오래됐죠, 우리 문화가.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뒤에 머리를 따고 있다가 남자 같은 경우는 상투를 틀죠. 예, 그죠? 위로 올리고, 여자도 똑같죠. 예.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혼례를 해요. 그죠? 결혼한다는 거. 근데 이제 관자는 별로 없는데, 혼례는 많이 하죠. 근데 지금은 요즘 혼례도 그냥 너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얼굴 붙이는 게 아니라 돈만 붙이죠. 예? 예의 표시를. 그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상례죠. 예, 돌아가셨을 때, 예, 상례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뭐예요? 제례죠. 제례인데, 보통은 관례는 아예 거의 없어진 거고요. 혼례 때나 상례 때는 가축합니다. 그리고 제례가 문제가 많이 됐죠. 예?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냐, 안 지내냐. 왜? 제례를 빼고는 별로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왜냐면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고 흡수되면서 이 우리의 문화와 습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절을 해, 안 해?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신의를 놓고 현고 학생 부분 신의할 때 신자를 해석할 때 대부분 가두로 하니까 거기다 절을 하지 말아라. 근데 그 신은 현고 학생 부분 신의할 때 신은 가드가 아니죠. 스피리트죠. 예, 지내는 곳마다 집에서는 조상에 대한 신이고요.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에 대한 신이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국가의 신이죠. 그건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이에요. 그 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절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절하는 게 문화적인 습관이지 악수하는 게 문화적인 습관이 아니죠. 근데 지금은 절을 못하는 게 땅바닥에서 절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식 문화고 하니까 돗자리 깔아놓고 문화에, 그러니까 절을 하는 게 악수에 해당되죠. 자, 지금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저도 서양 교육을 받았고 서양 근대화에서 서양 복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문화가 안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만나면은 얼굴 비비는 거예요. 네. 한국은 아직 얼굴 비비는 문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비비더라고요. 듣기로. 그거 잘못하면은 박치기를 합니다. 예, 좌우를 잘못하면. 근데 지금 이제 문화가 자꾸 섞이는 거죠. 예, 그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혼상제.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다 해놓은 게 예법이에요. 중요한 건 얘는 뭐다? 질서다. 예, 그러면 시대가 변하니까 이 질서가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조선시대를 자꾸 판단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이념과 가치의 판단 기준이 있고 지금은 지금 시대의 가치와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고요. 좀 길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은 국가의 제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의 제례는 왜 지냈는지. 네, 그건 뭐냐면 제사의 목적, 국가가 합니다. 중요한 거는 사가도 하지만 국가도 하죠. 국가가 하는 거는 뭐냐면 왕권의 정당화예요. 아, 내가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그 다음에 많이 공덕의 시연이에요. 네. 내가 어떤 덕을 시연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시대는 효행의 모범이죠. 이 효세상은 제가 저거 할 수는 없지만 효라는 거는 지금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건 효는 부모와 자식 간에만 효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네. 성리학, 유학에서는 부모와의 자식 간에만 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근간이라는 뜻이죠.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효의 사상이 펼쳐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린 거기서 스톱을 한 거죠. 네. 어쨌든 스톱했어요. 그래서 제사의 목적은 국가의 제례에 있을 때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은 하늘에 지내죠 천시, 땅에 지내죠 지기, 그 다음에 사람에 지내죠 인기.
그게 천지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이에요. 이런 종류가 어디 있는지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의 구분은 천신이에요. 지기, 인기예요. 그러면 천신은 풍우, 뇌우예요. 하늘에서 바람 불고 비 오고 구름 끼고, 예? 그 다음에 번개 치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노인성이라고 있어요. 예? 이건 별자리라는 거예요. 별자리에다 대고 우리가 대입하는 거죠. 그게 노인성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한 거죠. 예. 뭐 북두칠성도 우리가 정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기는 우리가 많이 사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황당 요즘 많이 없어졌죠. 거의 성황. 그 다음에 명산 대천에도 제사를 지내요. 아마 산에 다니시는 분은 때만 되면은 산신제를 지내죠. 이게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예? 이런 문화예요. 그냥 이 자연, 하늘과 땅에 대한 어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늘과 땅에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기는 우리 대표적인 게 종묘죠. 예. 왜? 거기는 조선에 있는 왕들. 그래서 종묘라고 그러고 정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종묘라고 제가 썼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영령전 두 개가 있어요. 종묘하고 영령전. 그 다음에 선농. 예. 예. 인기인데 선농이에요. 선농하면은 뭐지? 근데 우리가 뭐냐면 신농하고 후직이라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내는. 그 다음에 선장. 예. 서치죠. 예. 양잠하는 옷을 만드는. 그 다음에 문선왕. 예. 대성지성 문선왕. 공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대 뭐예요? 시조들. 야, 이런 사람분들을 우리가 기리자. 이런 게 인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은 없죠. 서양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스피리트예요. 근데 이런 천의 이거는 풍, 운, 뇌, 우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해분으로 해석해야 돼요. 가드가 아니죠. 네. 어떤 특정한 주제자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사에 이제 이런 걸 갖고 제사의 절차는 혼백이죠. 혼비백산. 네. 사람인 저도 정신과 육체가 모여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를 교류하는 거예요. 교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희생물을 갖다 놓고 특히 술을 따르고 술은 아무데나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사 지낼 때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이 음식을 내가 넣은 게 희생하고 음식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일부러 보통은 희생과 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희생이 뭐냐고 물어봐서 희생과 이제 놓은 거예요. 기타 등등의 음식이 있으니까. 자, 국가 제례는 이렇게 지냅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제례는 어떻게 지내냐? 제가 그랬죠. 정신, 스피리트예요. 이렇게 지내는 게 제사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냥 이제 원전을 했는데 쫙 있어요. 원전은. 근데 한글로 설명. 제사를 지낼 때는 얼굴빛을 잊지 않고 소리가 귀에서 끊이지 않으며. 네?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사진도 없을 때는 고조 할아버지 얼굴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본 사람은 본 거고 안 본 사람은 안 본 거고. 얼굴빛을 잊지 않고 소리가 귀에서 끊이지 않으며 마음과 뜻을 즐기고, 자 보세요.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그 대상이 즐기고 좋아했던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을 극진히 하고 정성을 극진히 하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습을 불러오는 겁니다. 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의 모습을 불러오는 거예요. 왕의 모습을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인간은 보지 않으면 불러내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불러내는 거예요. 모습이 신이에요. 나타나는 것이다. 그죠? 마음에 있지 않으니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잊지 말라는 뜻이죠. 이게 제사 지내는 정신입니다. 제가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조선 경국전이 아니라요. 사계 김장생 선생님이 쓰신 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건데 우리는 제사를 하면은 홍동백서에서 음식만 잘해놓고 하면 지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 조금 길어졌습니다. 예, 텍스트가 나와서 끊을 수도 없어서 오늘은 여기서 하고요. 이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